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정민 씨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매일매일 조금씩 수사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좀 종합해서 확실한 수사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들은 좀 궁금한데 경찰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재까지 수사한 상으로 볼 때 변사자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이 23쪽의 수사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입니다. 경찰의 이야기는 손 씨가 물놀이를 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아니, 의문인데 지금 경찰이 이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이유가 정민 씨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유가족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논란입니다. 유족 측은 아들이 물을 무서워해서 스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경찰이 고인이 해외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그게 정민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유가족에 반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자, 유족 측은 친구의 티셔츠가 젖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운행 마치고 내부 세차할 때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 자,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라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경찰이 공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경찰의 의도는 역시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등의 23쪽의 수사 상황을 공개했습니다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수사 상황 공개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가 조금 전 정민 씨 아버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제가 제기한 의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 전혀 쓸데없이 정민이가 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물놀이 사진을 입수했다는 거. 수영을 1년에 한 번 했다고 한강 물에 새벽 13도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입수해서 들어간다는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뻔히 읽혀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지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답답하네요. 저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정민 씨 아버님의 입장이라는 것, 주장이라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의 의도가 무엇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전문가께 여쭙습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민 씨가 물놀이를 했던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허탈해요. 왜냐하면 물놀이 좋아했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아들 잘 몰라가지고 원래 정민이가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나왔지만은 그 당시 4월 25일 새벽이거든요. 한강물 수온이 13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냉탕 들어가면 아이고 추워하는 그 온도가 20도거든요. 예. 그런데 13도에 한강에 들어갈 제정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 23페이지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출력해가지고 그냥 쓱 한번 좀 봤는데 지금 출력해 오신 거군요. 출력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내용을 봤더니 서울경찰청이 이 그 자료를 올린 이유는 그 두 가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할 만큼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결론은 모르겠다.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컨대 과학적 분석을 했다. 부검을 해봤더니 이제 익사로 나왔고 포렌식도 하고 통신도 하고 CCTV도 다 분석을 갖다 해봤는데 그런데 결과는 나온 게 없다. 심지어 강바닥에 흙도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없었다. 그다음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도 못 내리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것들이 뭐냐면 택시기사 그 진술인데 택시기사가 그 봤더니 뒷자리가 뽀송뽀송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간이 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면 다 마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A의 그 동석했던 그 A의 진술을 쭉 들어봤더니 그런데 A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경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은 3시 38분까지 그 친구와 그 정민이가 같이 있었다. 그 다음에 4시 27분에 자다가 깼다. 그 49분이 비는 건데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옆에 친구가 완전히 그 인사불성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 집중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집으로 보낼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잃을 수가 있었을까. 뭐 추가적으로 술 마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는 그 휴대전화가 핸드폰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A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A의 진술을 더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A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다. 근데 우리는 할 거는 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도 묻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의문에 대한 것은 경찰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뒷좌석 앉아져 있다더라. 그리고 정민 씨 물놀이 하던데 영상 우리가 확보했는데 라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경찰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유가족, 특히 정민 씨 아버지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밖에는 없어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경찰이 굳이 정민 씨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강한 반박을 하는 이유 무엇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제일 좀 걸리는 부분이 정민 씨의 아버지가 경찰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도 좀 유가족의 입장은 알지만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이제 경찰이 일부러 이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말하자면 혹시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업무론에 갇히게 되는 어떤 단서가 제공되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유가족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했는가? 이제 원인 제공자로서의 경찰의 입장도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까지는 수사가 됐고 이건 블랙아웃 됐기 때문에 좁히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면 되는데 마치 경찰은 이미 그 친구는 전혀 아무런 의혹이 없고 이런 식의 어떤 대리 해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유가족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낳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상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집중하겠다든지 이렇게 써가야 되는데 이거는 친구는 전혀 이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 이걸 단서를 아예 미리 단정 짓는 듯한 경찰이 이제 그런 입장을 함으로 인해서 더 오해라든지 다른 시민사회의 어떤 반발이 거세지는 그런 부분들을 경찰 스스로도 좀 인식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민 씨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보고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